어린이 여러분 잘 잤어요? 아마 집보다 불편했을 겁니다. 부모님은 어떠셨어요? 네. 아마 불편하셨을 거라도 하루 저녁이니까 좋은 추억 많이 남기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덥죠? 오늘은 자 어린이 여러분 제가 보니까 8살이 됐던데 8살이면 학교 들어갔죠? 1학년이죠? 1학년. 그래서 아마 학교 가면은 교장 선생님 계시죠? 여기도 교장 선생님 계십니다. 근데 할아버지 교장 선생님이십니다. 할아버지 교장 선생님 모시고 우리 서원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제 저녁이 여러분들 집보다 아주 불편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하고는 달리 한옥도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 전원적인 이런 풍경도 보면서 좋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처음 오시는 분도 아마 있을 것 같고, 또 두 분 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는데, 우리 가오서원에는 옛날에 공부를 하던 곳입니다. 서원은 지금은 우리가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 앞에 유치원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서당이 있고, 그 다음에 서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조금 큰 도시에는 항교가 있고, 그리고 저 서울에는 성균관이 있고 이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서원은 지금 여러분들 학교하고 같은 그런 기능을 하고 있어요. 서당은 지금으로 비교를 하면 유치원이나 초등교육기관,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 이런 수준이고, 그 다음에 서원은 중학교, 고등학교의 수준이고, 물론 그 마을에 있다 보니까 어른들도 교육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항교는 역시 마찬가지로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기관인데, 항교는 공립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공립이고, 서당, 서원은 사립입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성균관이 있는데, 성균관은 지금으로 말하면 대학교, 국립대학교입니다. 그런 체제로 쭉 되어 있었고, 그리고 지금부터 한 130년쯤 전에, 그때 그 이후부터 학교 제도가 지금처럼 이렇게 바뀌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그 서원이나 항교나 성균관에서 일제시대를 거치고 이렇게 전쟁까지 이리 쭉 거치면서 거의 활동을 안 하다가 1960년대 이후 산업화가 되고 지금 현재까지 오면서 원래 기능을 조금씩 찾아가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기관에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세대 때도 서당에서 공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고, 서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거의 100%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지금 어떤 교육과정을 지내왔습니다. 그렇게 오면서 사실 초등학교에는 좋은 중학교를 가려고 공부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중학생들은 좋은 고등학교에 가려고 공부를 하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좋은 대학을 가려고 그렇게 주로 공부를 하고, 대학에 들어가도 역시 좋은 곳에 취업을 하고 하려는 그런 어떤 공부를 주로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주로 그 지식이나 어떤 교과목의 실력이나 이런 부분을 중시를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로 살아오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육들을 외면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린이들의 예절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중고등 학생들의 어떤 인성, 이런 교육들이 거의 많이 받지 못해서 그런 쪽에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세대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그때 살기가 어렵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벌겠다는 그런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 버는 것이 제일이고, 그리고 인성이나 이런 부분에 소홀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가 좀 핍박해지고 여러 가지 범죄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 최근에 한 20년쯤 전부터 2000년 정도쯤 그때 이전부터 한교 서원이나 성균관에서 인성교육이나 이런 교육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여러 가지 그 교육적인 그런 부분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원은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서원이 아주 많습니다. 한 1000개쯤 되어요. 1000개 정도. 그런데 그 1000개 정도쯤 되는 서원 중에서 한 10분의 1 정도, 한 100개 정도가 문화예청이나 교육기관이나 이런 데에서 공모 신청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가오서원은 그 중에서도 한 10번째 안에 많이 교육을 하고 있는 가오서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어떤 사업의 어떤 이행 때문에 특히 여러분들이 우리 서원을 방문해서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서원하고 옛날 교육기관, 그러니까 서원을 비롯한 한교, 성균관하고 지금 현재 교육기관을 비교를 하면 교육을 하는 부분에서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교 서원에는 교육도 하고 제사를 모셔요. 성현을 추모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현이라면 우리 가오서원에는 저한테 14대 할아버지를 모셔놓고 있어요. 그분이 충의공 농포 정문부 선생인데 그분의 위패를 모셔놓고 1년에 3번씩 제사를 모셔요. 그 제사를 모시는 의미는 성현을 그분을 추모해서이기도 하지만은 그분의 어떤 아주 좋은 그런 정신이나 사상을 전수도 받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계몽을 해서 여러 가지가 잘 될 수 있는 그렇기 위해서 제사를 모시는 그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학교에는 그런 건 없지 않습니까? 제사를 모시는 그런 기능은 없어도 그래도 유명한 분들을 갖다가 아주 여러 가지 어떤 교육적인 혜택을 주신 분들이나 국가를 위해서 아주 발전을 시킨 그런 분들이나 유명한 어떤 대통령들이나 이런 분들을 교육하는 그런 어떤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 어떤 부분하고 좀 유사한데 그래도 우리 서원은 여러 가지 그런 기능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이리 오셨는데 우리 가오서원에는 2015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계속해서 문화재청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 오늘 여러분들 엄마 서원에서 놀아요 하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올해 5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2번째로 이리 오셨는데 여하튼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가오서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자랑을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가오서원이 설립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으셨어요. 1970년대 초반에 설립이 되었으니까 한 5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그리밖에 안 되지만은 여기에는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서원에는 문화재가 저쪽에 보면 충의사라는 건물, 사당이 문화재고,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 가오섭은 이 강당입니다. 이 강당은 지금 현재 큰데 작은 강당이 있어요. 그 강당이 문화재고, 그 다음에 그 작은 강당이 좁아가지고 이 큰 것을 최근에 지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화재는 아닌데 그 두 개가 문화재고,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 그 장판각이라고 있어요. 그 장판각 안에 보면 목판이 있어. 책을 찍어낼 때 옛날에는 목판에다 그 글을 파가지고 그것을 먹으로 묻혀가지고 종이를 붙여서 그래가 찍어냈어요, 책을요. 거기에 필요한 목판이 문화재고, 그 다음에 저쪽에 저 유물전시관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가면 보문서들이 많아요. 옛날에 편지도 있고 그런 것들이 문화재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에는 설립한 지는 오래되었지 않지만은 서원들 중에서 저희들 마치 많은 문화재를 가지고 있는 데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한 450여 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서원들은 여러분들도 서원을 잘 모를지 모르겠는데 혹시 지방 같은 데 이렇게 여행을 가시다가 무슨 서원이 있으면 반드시 한 관심을 가져보세요. 그 서원은 뭐냐면 우리 옛날부터 우리 역사가 지금 뭐 한 5천 년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이전부터 훨씬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5천 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쭉 내려오면서 많은 우리 성현들이 있었어요. 아주 우리 민족을 지탱해주고 어떤 사상적인 그런 어떤 교훈을 주고 하신 그런 여러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모셔놓고 그 자손들이 서원을 지어가지고 그 서원을 나라 임금님한테 이런 서원을 허가를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절차를 받아가지고 서원이 설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물론 그 절차하는 과정에서 임금님이 승인을 한 서원이 있고 임금님이 승인을 안 하고 그냥 한 서원들이 있어요. 그러나 모두 다 합치면 한 1,000개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서원에는 반드시 모시는 분이 한 분 이상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분만 모셔놓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50분도 이렇게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나가시다 그런 게 있으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설명서라도 한번 읽어보시면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정신이나 사상들이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1,000개쯤 되는 서원 중에서 우리 가오서원이 평면 이렇게 지행에 넓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데는 저는 아직 우리 가오서원보다 넓은 데를 못 봤어요. 물론 이제 우리 가오서원은 요쪽은 종갓집이고 저쪽은 서원이라는 그런 불리는 데가 있는데 그거하고 이리 합쳐서 서원 면적이라고 생각했을 때 다른 데보다는 우리가 아주 넓어요. 그런데 보통 보면 저 계곡이나 절 같은 데 있는 그런 경치 좋은 데 주로 있어요. 그런데 그 서원이 제가 오늘 서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4년 전에 대한민국에 있는 1,000개의 서원 중에서 9개가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어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면 영원히 그 어떤 문화유산으로 세계인들이 우러러보고 관심을 가지고 하는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세계문화유산에 여러 개가 등재가 되어 있는데 서원이 1,000개 중에서 9개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교는 234개가 있는데도 등재가 안 되었어요. 이 한교보다는 서원이 훨씬 옛날에 많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도 서원이 9개가 등재가 된 그 중에서도 그거의 어떤 기준 자체는 면적이 넓고 뭐 설립 연도나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뭐 어떤 뭐 행사를 많이 해 그런데
기준을 둔 것이 아니고 인물 위주로 했습니다. 조선시대에 보면 문묘에 배향된 인물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우리가 역사에 많이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태계 이항 선생님이라든지 신라의 최치원 선생, 그 다음에 설총 선생, 그 다음에 고려의 정몽주 선생, 그 다음에 안향 선생, 그 다음에 이조 시대의 태계 선생님, 일두 정예사님 이래가지고 쭉 뽑은 분들이 그 중에서 9분을 이리 뽑아서 거기에 서원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4개가 경북에 있습니다. 경북에. 경북에 보면 도산서원, 병산서원, 옥산서원, 서악서원 그렇게 4개가 있고요. 그렇게 도동서원이네. 그런 4개가 있고 그 다음에 경남에는 1개밖에 없어요. 저 함양에 가면 남계서원이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가오서원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됐습니다. 역사나 인물을 기준으로 하고 했기 때문에 좀 소외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 경북에 4개가 있고 나머지 5개는 각 도에 1개씩 있어요. 충청도에 1개, 남도, 북도에 1개씩 그렇게 해가지고 9개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사실 경북이 우리 유교 문화의 중심지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진주나 함양이나 이런 데도 굉장한 역사가 있는 그런 유교적인 도시예요. 그래서 일단 서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 서원에 모셔놓은 충의공 농보 정문부 선생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5분 정도에 걸쳐서 애니메이션을 하나 보겠어요. 그거 하나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서원에 대해서 영상물을 하나 보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운 형국에는 충의가 가장 크니 삼남 각도와 경기 이북에는 곳곳마다 의기를 들고 일어나 충의의 도리를 다한다 하거든. 우리 북도 사람은 충의는 고사하고 난민이 곳곳마다 일어나 임금을 배반하고 수령과 장수를 살해하고 왕자를 포박해 적에게 바쳤으니 200년간 나라의 은혜를 받던 신민의 명분이라고는 땅을 비로 쓸어 보아도 없구나. 어찌 타도 사람을 대하리오. 지금이라도 우리 본돈의 유생 사람은 어서 의기를 들고 일어나 난민을 다 일러 의를 향하게 하고 외적을 격파하고 대의와 인륜을 바로 심도록 하자. 충의공 정문부는 1565년 조선 명종 20년 한양에서 출생하였습니다. 1588년 생원이 되고 문과에 급제하였고 한성부 참군이라는 무관으로 첫 관직을 맡았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의병을 일으켰다가 부상을 입었으며 이후 회복하여 다시 함경도 길주에서 의병을 일으켜 의병대장을 맡았습니다. 함경도 회령에서 국경인 등이 반란을 일으켜 적군에 투항하자 의병대장이 되어 반란군이 점령한 경성으로 진격하였고 회령을 차지하고 두 왕자를 왜군에게 넘겨준 국경인의 숙부 국세필과 정말수를 죽이고 반란을 평정하였습니다. 또한 길주에 주둔한 왜적과 대치하여 혈전을 벌였으며 왜적 600여 명의 목을 베고 수많은 군작물을 획득하였습니다. 이를 길주 장덕산 대첩이라 합니다. 정문부는 길주 외성을 포위하고 대치하였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해 진군해온 왜적 2만을 상대로 매복전을 펼쳤습니다. 왜군은 패전하여 관북지방에서 완전히 철군하여 남하하게 됩니다. 이때의 승전을 북관대첩비에 기록하였습니다. 북관대첩비는
1905년 러일 전쟁 때 함경 지방에 진출한 일본군이 비석을 파내 일본으로 옮겨졌고 도쿄 야스쿠니 신사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비석에 이름이 새겨진 의병장들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반환운동을 하며 마침내 2005년에 반환되었습니다. 북한대첩비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안치되어 일반인들에게 공개되다가 2006년 3월 1일에 비석이 원래 있던 곳에 복원하기 위해 북한으로 전달되고 국립고궁박물관, 독립기념관, 의정부 정문부 장군 묘역, 가호서원 4곳에 복제비를 세웠습니다. 가호서원은 임진왜란 때 의병장으로 크게 활약한 충의공 정문부를 모시기 위해 세운 서원입니다. 서원 경내에는 정문부 선생의 뜻을 기리는 사당 충의사를 비롯하여 정문부 선생의 사적을 기록해 놓은 사적비, 왜군을 격파한 북관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북관대첩비, 충의공 농포 정문부 선생의 문집인 농포 진목판을 보관하고 있는 장판각, 그리고 농포 정문부 선생의 유품과 일대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으며 선생의 의병 활동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대첩의 모형과 영상물로 만들어 전시하고 있습니다. 가호서원은 1973년 진주시 귀곡동에 건립되었고 1997년 이곳 진주시 2반 성면으로 이전 증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충의공 정문부 선생님, 그분이 여기에 보면 임진왜란 때 이병을 일으켜서 항동도 지역에서 크게 공을 세운 그런 분으로 나오죠. 그렇고 그 다음에 북한대첩비라고 나옵니다. 북한대첩비는 우리가 저쪽에 보면 똑같이 원문하고 똑같이 만든 북한대첩비가 있어요. 이거 북한대첩비는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뒤에 1708년에 길주에 그걸 세웠어요. 그걸 세워놓고 있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러일 전쟁 때 지금부터 한 120, 30년 전에 1904년에 러일 전쟁 때 그 비를 발견을 하고 일본에서 그걸 가져갔어요. 가져가가지고 100년 동안 일본의 동경에 보면 야스쿠니 진자라고 있어요. 거기에 100년을 방치를 해놓고 위에는 돌을 누르고 이래가지고 완전히 맹해도 실추시키고 그 다음에 비 자체를 갖다가 원래 비는 한 400kg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위에 1.5톤쯤 되는 자연선을 이리 얹어가지고 비를 눌러서 비를 고생을 시키고 한 그런 어떤 아주 만행적인 그런 행동을 일본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100년 동안 도쿄에서 있다가 2005년도에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받아왔어요. 받아와가지고 그 원본은 북한의 그 자리에 씌었고 거기 북한의 국보가 되었어요. 국보가 되었고 여기에도 하나가 있고 독립기념관에 가면 있어요. 그 다음에 경복궁 앞에 서울의 경복궁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충의공 농포 정문부 선생 산소가 의정부에 있어요. 의정부 산소 밑에 하나 있고 여기에 하나 있어요. 그리고 북한 대첩비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인터넷 검색이나 이렇게 해보면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 가호서원에 대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문관의 신분으로 의병을 일으켜 북한을 평정한 의병장이자 조선을 누란의 위기에서 건져낸 북한 대첩비의
주인공 충의공 농포 정문부 선생. 충의공 정문부 선생의 육전 승리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해전 승리로 육전에는 북충의, 해전에는 남충무라 부르고 있다. 충의공 농포 정문부 선생의 호국 정신과 기상은 가호서원 충의사에 모셔져 있다. 진주시 이반성면 용암길 59-2번지 가호서원에 들어서면 외적 토벌을 외치던 선생의 경문이 들려오는 듯하다. 우리들은 얼마 안 될 망정 충성된 이를 모아 한쪽 지방에서나마 의열을 격려하노니 힘은 약하고 성은 외로워 비록 만전의 형세는 없을지라도 명분이 바르고 말이 옳으니 한번 승첩을 기약하리라. 서로 시기를 말고 부디 강기한 이 뜻을 살펴주시라. 충의사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의병장 충의공 농포 정문부 선생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세운 사당이다. 농포 정문부 선생을 모신 사당은 북한의 창렬사, 현충사, 청암사 등이 있으며 의정부시 선생의 묘소 아래 충덕사가 있다. 1970년 가호서원을 세울 당시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충의사라는 편액을 받았다. 가호서원은 충의공 농포 정문부 선생을 모시는 서원이다. 당초 함경북도에 있는 4개의 사후에 향사하다가 1970년 충의공 농포 선생 후손들과 진주 향교 유림들이 뜻을 모아 사후를 건립했다. 농포 정문부 선생은 임진왜란이 끝난 후 사화에 연루되어 고문을 받다가 옥중에서 세상을 떠났는데 가솔들에게 다시는 벼슬하지 말고 진주의 터전을 잡고 살라고 유언했다. 북한 대첩비는 함경도 길주와 백탑교 등지에서 외장 가토 기요마사의 군대를 격파한 북한 대첩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승전비이다. 지난 2005년 6월 남과 북, 일본이 반환에 합의하고 일본이 약탈해간 북한 대첩비를 100년 만에 반환받았다. 이 비를 원상 복구시켜 원래 있던 함경북도 길주로 보냈으며 북한은 이 북한 대첩비를 국보 제193호로 지정했다. 문화재청, 경기도, 경상남도, 의정부시, 진주시는 북한 대첩비의 역사성을 인정해 모두 4점의 복제비를 제작하여 독립기념관과 경복궁 고궁박물관, 의정부 충덕사와 진주 가호사원에 세웠다. 농포 정문부 선생 사적 비문을 지은 노산 이은상은 농포 정공이야말로 국경 수호의 3대 영웅이라 정부는 후선 세거지인 이곳에 사당을 중건하고 공을 추모하며 공의 행적을 지어 비를 세운다라고 적었다. 장판각은 충의공 정문부 선생의 문집인 농포집을 보관하기 위해 1997년에 건축되었다. 부조 지전은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에게 조선으로 하여금 영원히 제사를 모시도록 한 사당이다. 유물 전시관은 충의공 농포 정문부 선생의 유품과 일대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다. 1997년에 건축된 전시관을 둘러보면 선생의 의병 활동상을 자세히 알 수 있다. 충의공 농포 정문부 선생의 어리 살아 숨쉬는 것. 가호서원과 충의사는 국난 극복의 염원을 담은 성지로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이다.
그 한 30번에 걸쳐서 간단하게 했고요. 그 여러분들 그 충과 의라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충이라 그러면 뭡니까? 그 충이라 그러면 애들은 안 들어줘요. 어른들한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 할아버지가 충의공대가 있어요. 그 시혼대 충이는 충성할 충자에 할아버지의 시호의 의자는 구셀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구셀이자고. 그 다음에 충이사, 여기에 그 사당의 이름이 충이사인데, 충이사는 오를 이자, 충과 이. 우리가 보통 충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충이라는 것은 나라가 어려울 때 충성스럽게 나라를 위한 그런 어떤 일, 그런 쪽으로 주로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있고, 그것보다는 지금 이제 넓게 자기가 맡고 있는 그런 어떤 모든 그런 일을 아주 충성스럽고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른 행동, 바른 어떤 생활, 이런 어떤 바른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맡고 있는 모든 분야에 정말 정성스럽게 열심히 일을 하고 옳게 행동하는 그런 어떤 의미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근데 교장 선생님께서 어른 부모님만 들으시라 그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여기 6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8살이 3명이 참석했는데 8살 친구들도 들으니까 다 알아듣겠죠? 네. 네. 그래서 다 충가의 꼭 기억해서 학교 가서도 친구들한테 자랑해 주세요. 네. 그리고 또 여기 교장 선생님 여기 어제 아빠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여기 엄마하고 아빠도 꼭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엄마, 아빠. 이거는 제 여담이고. 어쨌든, 저희 서원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어떡할까요? 잠깐 화장실 다녀오실 분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놀이 선생님 오셨거든요? 바로 할까요? 아, 네네. 그러면 지금 저쪽으로 옮겨가지고 놀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